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대표 코너죠. 정치일릉쇼 국정농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역임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자 참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물정 공구서 정말 두 분 훌륭하신 분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평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두 분께 말씀 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 좀 불만인 것도 있겠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결국은 한 나라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 주시고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두 분께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1년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석현 부님. 예. 정말 1년 전에 우리 촛불은 명예혁명이었거든요. 예.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역사를 바꾼 그런 적폐 세력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명예혁명이었어요. 네. 그것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평가를 받아서 독일 에버트 재단이 인권상을 우리 촛불 시민에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봐도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명품은 백화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명품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또 가져요. 그런데 부의장 하실 만합니다. 부의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그러니까 말이 또 맥혀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촛불 민의를 받드는 데는 너무 좀 지금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그런 좀 답답함도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발목 잡는 일이 너무 지금 심하니까 그 우리 당 국민들이 지금 거의 절반이 우리 당 지지고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한다는 게 74%가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죠. 80%를 오가는데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석이 또 이렇게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 해내서 정말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돈 의원님.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같이 호흡했던 분 아닙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12월 9일 1년 전에 그 탄핵 결의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정치적 또는 헌법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서 또 새로운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그 엄청난 그 과정과 절차를 무난하게 해서 정권을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정권에 대한 심판 단절이 했다는 거. 참 그것은 국민 이 승리일 뿐더러 저는 우리 헌법의 승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아주 잘못했으면은 그야말로 광장의 열기가 잘못가면은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무난하게 헌법 절차를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다고 봅니다. 그때 촛불혁명의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본질은 이게 나라냐. 왜 이게 나라가 아니냐라고 봤더니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고 국민들과 소통은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일부 비선이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화가 났었고요. 두 번째 많은 민초들 서민들이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나라가 할 일이냐.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있어서 눈치 보고 있는 외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건 국가가 아니라 마치 한 나라의 신하나 동생같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촛불을 든 원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석현 부의장님. 지금 바뀌었습니까 근데? 지금 국제 상황은 이제 그
미국이 지금 북핵 그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저돌적인 말씀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런 개념보다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 지키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우리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조공 바치듯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 말 다 하면서 엊그저께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돼, 선제 공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딱 그런 얘기를 전에도 그런 말씀했고 이번에도 또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과 또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든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이 북한에 대해서 대처하고 방어하는 데는 같지만은 또 그 미국 내에는 또 이런 세력 저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이 평화로 이끌고 갈 수 있게 이 부분을 북핵 위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 딱 뭐 이렇게 자르듯이 모든 일을 외교를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하면서 중간에서 우리가 국익을 잘 지금 취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또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그 많이 생각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코스피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막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올리고 이 난리 통해도 2500 전후 그 부분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정도로 있는 거 보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세계인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경제도 우리가 다음에 더 좋아질라나 보다는 기대를 하니까 경제는 심리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또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아까 물어본 취지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대로 이상돈 의원님. 네, 물론 저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이제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솔직히 걱정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뭐 잘하고 있다가 말씀하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중 특히 안보 외교가 너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가 우리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정부지만은 그 앞서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사실 박근혜 정부보다 뭐 엄청나게 더 큰 거죠. 그런 것을 좀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청산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 청산이 좀 더 속도를 내서 보다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필요함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 대한 지지도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점을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방금 말씀 주신데 안 그래도 청취자 한 분이 8486번님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댓글 부대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적폐 세력 아닌지요? 잡아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폐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지금 댓글 부대는 다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 보면 뭐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서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금 검찰이 심지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하고 있는데도 그런 댓글 부대가 존속할 정도로 기존 적폐 세력들의 연대는 공고하고 저항이 대단히 지금 극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서 나가야 된다. 그냥 흐지부지 좋은 게 좋은 거로 나가면은 그런 적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올 연말까지 이 적폐에 대한 뭐 국정원 사건이나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건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혹시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문무일 총장 말을 보도가 됐길래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박범계 의원한테도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냐고 박범계 의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연말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인가 하고 다 같이 함께 걱정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문무일 총장의 총장의 말을 직접 또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청와대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해석하기를 그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는 말로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딴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잘 워딩을 잘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그 양반이 말하기를 수사기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때 보면은 주요 수사란 말도 빠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도 빠지고 그냥 거두절매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라고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보도에서. 그래서 언론은 실은 좀 맞아야 되겠고. 실은 이제 실은 이제 문 총장 말에 대해서 언론의 해석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데 실은 제가요. 문무일 총장하고 서로 친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라는 얘기를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금년까지 수사를 끝내겠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따서 이렇게 좀 전파시킨 언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전파해서 파문이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검찰의 수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빨리 매듭을 줘야지 이걸 가지고서 또 지방선거 끝나고 또 가고 하는 것은 좀 필요감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이걸 너무 오래 가져가면 지방선거까지 일부러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 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른 분들 박범계 의원께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제도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참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제화 할 일이 많은데 그 제도 개혁이 늦어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자꾸 또 발목 잡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지금 이 사법 당국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책임을 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원이 돈 갖다 줬다는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 뭐 통치자금이라는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그런 이름 붙여서 막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그걸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보수적인 세력들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처벌은 처벌대로 필요한 것이고 제도는 제도대로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님. 사실 그 법과 제도에서도 개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 모든 그 법과 제도는 또 양단면이 있습니다. 양쪽의 측면이 있어서 또 어떻게 또 바꾸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뭐 법과 제도의 탓이기보다는 기본적인 좀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건 뭐 법과 제도를 탓할 수준도 아니죠. 그 법과 제도를 들먹일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개헌 기타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사실상 국회 내에서
그 여당이 안정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좀 저도 생각하기에 한국당도 좀 가능한 한 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작은 것부터라도 좀 입법 개정에 법률 개정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상돈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이제 선거구제하고 개헌 쪽으로 합의를 어쨌든지 논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의당 쪽은.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확실한 우리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에 입각한 분권형 정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에서는 그 한 정당이 얻은 득표 수하고 국회 내 의석 수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선거제에서 그것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뭐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 선거 같은 것들 우리 당은 확실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와 민주당은 또 다르고 현재 한국당은 대통령 그 중임제는 확실히 좋아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당론이 뭔지는 좀 알 수가 없고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아직 뭐 결정된 토론도 하지 못하겠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이석현 의원님, 방금 이상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자 같이 표 얻은 것과 의석수가 비례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보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제도 보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 성동구가 있으면 거기서 갑을 병해서 국회의원을 막 셋을 뽑지 않습니까? 구청장 하나 뽑는데 국회의원은 셋을 뽑혀 나오는 지금 그런 구도인데 나란 일을 한다는 전국적인 범위의 대표를 뽑으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거 당선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소선거구제는 너무 동네가 좁으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동네에서 그 시간에 의정활동 안 하고 애경사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당선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된 제도다.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거기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로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유권자가 많아지니까 애경사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양당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여러 사람을 뽑는 가운데서는 진보정당도 살아남거든요. 저는 그런 제3의 힘 자리를 놓아주는 것도 정치적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짧아서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